모든 욕망을 이루게 되면 삶이 행복해질까요? 공부를 많이 하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그때는 정말 만족할 수 있을까요? 괴테의 파우스트는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공부만 했습니다. 철학을 배웠고 법을 배웠고 의학을 배웠고 신학까지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자기 방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책은 가득했습니다. 지식도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삶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파우스트는 깨닫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런데 정작 인생이 뭔지는 모른다. 이 장면이 파우스트의 출발점입니다. 파우스트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책으로 세상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있었지만 사랑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는 경험은 몰랐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말할 수는 있었지만 진짜 고통이 자기 삶을 찢고 들어오는 순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머리로는 세상을 가졌지만 몸으로는 세상을 살지 못했습니다. 파우스트가 원한 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깊은 삶을 원했습니다. 책 속의 문장이 아니라 피가 도는 삶, 남들이 정해준 성공이 아니라 자기 영혼이 흔들리는 경험, 완전한 방 안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부딪히는 진짜 인생. 그는 더 이상 서명만 하는 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삶을 직접 통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악마가 나타납니다. 메피스토펠레스. 그는 무섭게 위협하는 악마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잘하고 뒷고기를 잘하고 인간의 약점을 정확히 아는 존재입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를 보자마자 압니다. 이 남자는 더 이상 책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 남자는 삶 전체를 원한다. 악마는 제안합니다. 내가 네가 원하는 모든 경험을 주겠다. 젊음, 사랑, 쾌락, 권력, 아름다움. 세상 속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에 직접 맛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파우스트가 어느 한순간 완전히 만족해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멈추어라. 이 순간은 참 아름답다. 그 순간 파우스트의 영혼은 악마의 것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계약입니다. 네가 원하는 삶을 다 주겠다. 대신 네가 어느 순간 그 삶에 취해서 멈춰버리면 너는 내 것이다. 이 계약의 핵심은 단순히 영혼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파우스트가 멈추는가입니다. 더 깊은 삶을 찾던 인간이 어느 순간 쾌락에 취해 멈춰버리는가? 더 큰 의미를 찾던 인간이 어느 순간 자기 만족에 갇혀버리는가? 악마는 바로 그 순간을 노립니다. 파우스트는 계약합니다. 그는 더 이상 공허한 천재로 늙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강렬하게 사랑하고 처절하게 무너지고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악마는 먼저 파우스트를 젊게 만듭니다. 늙고 지친 학자는 다시 욕망할 수 있는 몸을 얻습니다. 그리고 파우스트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레테헨. 그녀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순수하고 평범한 소녀입니다. 파우스트는 그녀에게 강하게 끌립니다. 처음에는 사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 안에는 위험한 욕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파우스트는 그레테헨을 사랑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그 욕망이 현실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보석을 준비하고 둘이 만날 상황을 만들고 그레테헨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레테헨도 파우스트에게 끌립니다. 처음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조용히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파우스트는 그레테엔과 몰래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레테엔에게는 엄격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테엔은 어머니를 잠들게 하려고 약을 먹입니다. 하지만 그 약 때문에 어머니는 죽게 됩니다. 그레테엔은 사랑 때문에 어머니를 잃습니다.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레테엔의 오빠는 동생이 파우스트와 엮인 사실을 알고 분노합니다. 그는 파우스트와 충돌하고 결국 목숨을 잃습니다. 그레테엔은 어머니도 잃고 오빠도 잃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임신하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그레테엔은 점점 절망 속으로 밀려납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죽이면 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파우스트가 원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그레테엔에게 지옥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파우스트는 처음으로 자기 욕망의 대가를 마주합니다. 그는 뒤늦게 감옥으로 갑니다. 그레테엔을 구하려고 합니다. 파우스트는 말합니다. 도망치자. 하지만 그레테엔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압니다. 파우스트와 함께 도망치는 것은 다시 악마의 길로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그레테엔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자기 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악마의 도움으로 빠져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그녀를 버려진 사람으로 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그레테엔이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레테엔은 무너졌지만 끝까지 자기 영혼을 악마에게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파우스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레테엔은 비극을 겪었지만 그는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지점에서 파우스트는 단순한 악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치고도 계속 다른 세계로 가는 남자. 하지만 그레테는 파우스트를 그렇게 단순하게만 그리지 않습니다. 파우스트는 욕망에 끌려다니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계속 더 큰 의미를 찾는 인간입니다. 그는 쾌락만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왜 사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더 깊은 삶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파우스트는 불편합니다. 나쁘다고만 하기에는 너무 인간적이고 인간적이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이후 파우스트는 더 큰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사랑이 아니라 권력과 돈의 세계입니다. 황제의 궁정은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잔치가 열리고 사람들은 웃고 권력자들은 당당합니다. 하지만 속은 비어 있습니다. 나라는 돈이 부족하고 문제는 쌓여 있고 겉모습만 번쩍입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없는 돈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방법.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돈이 생긴 것처럼 보이고 모두가 다시 안심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잠시 가려졌을 뿐입니다. 파우스트는 여기서 인간 사회의 또 다른 욕망을 봅니다. 사람들은 진짜 해결보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장면에 쉽게 끌립니다. 화려한 말, 빠른 성공, 당장의 풍요. 겉으로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안쪽은 여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파우스트는 계속 이동합니다. 그는 권력으로도 멈추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움의 세계로 갑니다. 헬레네를 만납니다. 헬레네는 고대 그리스 최고의 미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파우스트에게 헬레네는 단순한 여자가 아닙니다. 인간이 꿈꾸는 완벽한 아름다움입니다. 파우스트는 이제 사랑만으로도 부족하고 권력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세계까지 닿으려 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움도 영원히 붙잡히지 않습니다. 찬란한 순간은 지나갑니다. 파우스트는 또다시 앞으로 밀려납니다. 이쯤 되면 파우스트의 삶에는 분명한 흐름이 보입니다. 그는 하나를 얻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지식에서 시작해 사랑을 지나고 권력과 아름다움을 거쳐 더 큰 무언가를 향해 갑니다. 그가 찾는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닙니다. 더 큰 의미입니다. 자기 혼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존재가 세상에 남기는 무언가. 파우스트는 이제 세상을 경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파우스트는 거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바다를 메워 새로운 땅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살아가고 자기 힘으로 삶을 세우는 모습을 꿈꿉니다. 처음에 파우스트는 자기만을 위해 원했습니다. 젊어지고 싶었고 사랑하고 싶었고 세상의 모든 경험을 맛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파우스트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는 자기 혼자만의 만족이 아니라 더 나은 세계를 상상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땅, 자유롭게 일하고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공간. 이제 그의 욕망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미래를 향합니다. 하지만 괴테는 파우스트를 쉽게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의 큰 계획 때문에 조용히 살던 노부부가 희생됩니다. 파우스트는 더 나은 세계를 꿈꾸지만 그 과정에서 작은 삶을 밟고 지나갑니다. 이게 파우스트의 복잡함입니다. 그는 더 큰 의미를 향해 가지만 그 길이 항상 선하지는 않습니다. 더 나은 세계를 말하지만 그 세계를 만드는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우스트는 성공담이 아닙니다. 욕망이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고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다시 더 큰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파우스트는 늙어갑니다. 눈도 멀어갑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만들 미래를 봅니다. 새로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삶을 세워가는 모습. 그 순간 파우스트는 대학의 문장을 말합니다. 멈춰라. 너는 참 아름답다. 처음 악마와 계약할 때 이 말을 하면 그의 영혼은 악마의 것이 되기로 했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드디어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파우스트가 마침내 만족의 순간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악마가 기다린 것은 파우스트가 쾌락에 취해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젊음에 취해서 멈추는 것, 사랑에 취해서 멈추는 것, 권력이나 아름다움에 취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 그런 순간이 왔다면 파우스트는 정말 악마에게 진 것입니다. 하지만 파우스트가 마지막에 붙잡고 싶어 한 것은 자기 혼자만의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성된 즐거움 안에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들고 싶은 땅, 그곳에서 살아갈 사람들, 자기 삶을 넘어선 세계. 파우스트가 아름답다고 말한 순간은 현재의 쾌락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악마는 문장만 들었습니다. 멈춰라. 너는 참 아름답다. 그래서 계약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파우스트의 말보다 그 말의 방향을 봅니다. 그가 무엇에 만족했는가? 그가 무엇을 붙잡으려 했는가? 그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이 자기만의 쾌락이었는가? 아니면 더 나은 세계였는가? 파우스트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레테엔의 인생을 무너뜨렸고 욕망에 끌려다녔고 마지막 계획에서도 희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원받는 이유는 그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그가 끝까지 멈춰버린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쾌락 안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욕망에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 욕망을 자기 자신을 넘어선 방향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괴테가 본 구원은 깨끗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상이 아닙니다. 끝까지 더 나은 것을 향해 움직인 인간에게 열리는 가능성에 가깝습니다. 파우스트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악마의 것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욕망하고 실수하고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의미를 찾는 인간. 그래서 파우스트는 악마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악마는 파우스트의 욕망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 욕망은 악마가 원하는 방식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우스트는 쾌락 안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세계를 향한 갈망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 갈망 때문에 그는 구원받습니다. 이제 파우스트의 결말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나쁘게 살면 벌받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괴테는 더 복잡한 인간을 보여줍니다. 이 인간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욕망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잃고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기 욕망을 더 큰 방향으로 바꾸려는 인간에게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욕망 자체가 아닙니다. 그 욕망이 어디를 향하느냐입니다. 야만을 향한 욕망은 주변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삶, 더 큰 의미, 더 나은 세계를 향한 욕망은 인간을 다시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파우스트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것을 느끼고 싶어 했습니다.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삶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도 강한 이유는 우리도 파우스트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원합니다. 그 욕망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욕망이 우리를 끌고 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욕망이 내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래서 파우스트가 남기는 질문은 생각보다 현실적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 욕망은 당신을 더 깊은 삶으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끝없는 공허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파우스트는 악마와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안에 있던 끝없는 갈망이었습니다. 더 깊은 삶을 원한 갈망, 더 큰 의미를 찾는 갈망, 더 나은 세계를 꿈꾸는 갈망. 그 갈망은 그를 망치기도 했고 마지막에는 그를 구원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욕망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이미 욕망과 계약한 사람입니까?